15장 음향 시스템 4강입니다. 12절 음향 시스템의 룸 튜닝입니다. 음향 시스템은 음원, 음향기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간은 음향 시스템에서 최정단에 있는 기기입니다. 음향 시스템의 음질은 음향기기의 성능도 좋아야 하지만 최종적으로 스피커가 설치된 공간의 음향 특성이 좋지 않으면 좋은 음질의 음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실내 반사가 없는 경우에 스피커 특성은 이렇게 평탄하지만 실내 반사음이 있으면 정제파와 컴퓨터 왜곡 때문에 피크 딥이 발생되어 음질이 열화됩니다. 룸튜닝은 스피커에서 방사된 음이 공간 음향 특성에 의해서 스피커의 진폭 특성이 변한 것을 이퀄라이저로 원래 특성으로 보정하는 것입니다. 룸튜닝은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튜닝을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아무리 고가의 악기더라도 튜닝하지 않으면 좋은 음이 나오지 않는 것과 같이 음향 시스템도 튜닝하지 않으면 좋은 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음향 시스템 설비가 완료된 후에 스피커 시스템 튜닝, 시스템 최적화 작업을 룸 튜닝 전에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스피커 튜닝과 시스템 최적화 작업이 안 되어 있으면 룸 튜닝의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최적화는 앰프의 볼륨을 최소로 하고 믹서의 입력 페이더와 출력 페이더를 0dB에 놓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신호를 입력하여 믹서에서 클리핑이 생기지 않도록 이등을 조정합니다. 다음에 앰프의 볼륨을 서서히 올리면서 원하는 레벨까지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 룸튜닝 전 사전 작업은 공간의 음향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합니다. 음향 초점이 없는지, 또 실내 잔향이 적절한지, 에코가 없는지, 또 소음이 없는지, 음향적인 룸 튜닝은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귀에 익숙한 테스트 음원을 이용해서 음향 시스템의 재생음을 첨가물로 체크합니다. 스피커에서 이상한 잡음이나 험이 없는지, 좌우 스피커가 바르게 연결되었는지, 좌우 스피커의 음량이 같은지 체크하고 또 좌우 스피커의 위상이 맞는지 체크합니다. 그리고 스피커 지향 방향에 의한 에코가 생기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좌석별 음압 내역을 편차는 없는지 좌석을 이동하면서 확인하고 컴퓨터의 왜곡이 지각되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제파가 최소화되는 위치에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체크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은 계측기로는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첨가물로 체크해야 합니다. 이상의 과정이 완료되면 룸 튜닝에 들어갑니다. 룸 튜닝이란 음향 시스템의 스펙트럼 특성이 평탄한 핑크 잡음을 입력해서 마이크로 픽업해서 RTA로 관측을 하는 겁니다. RTA 자체에 나타난 특성이 음향 시스템 특성이 됩니다. 이와 같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펙트럼 특성이 평탄한 핑크 잡음을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스펙트럼 분석기에 나타난 특성이 바로 시스템의 진폭 특성이 됩니다. 진폭 특성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레벨을 여기에 설정하고 이 레벨보다 높은 부분은 컷을 하고 이 레벨보다 낮은 부분은 부스트해서 특성이 이렇게 평탄하도록 보정을 하는 것입니다. 즉 피크는 컷을 하고 딥은 부스트를 해서 특성을 평탄하게 보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룸 튜닝이란 이퀄라이저로 측정한 진폭 특성의 역특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특성을 더하면 평탄한 특성이 되는 것입니다. 음성 확성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100에서 1000Hz에서 평탄하면 되고 진폭 특성이 플러스 마이너스 3dB 이내면 문제가 없습니다. 또 음악 확성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음은 중고음보다 10dB 정도 더 높게 설정을 합니다. 다음에 이렇게 불규칙한 진폭 특성을 평탄하게 보정한 후의 음질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진폭 특성이 평탄하다고 반드시 좋은 음질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커의 진폭 특성이 평탄하면 좋은 음질이 재생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폭 특성만 보고 좋은 음질이 재생되는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진폭 특성이 평탄해도 음질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마이크의 평탄한 특성과 청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마이크로 측정한 특성과 청감적으로 들리는 음질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진폭 특성이 평탄하다고 반드시 좋은 음질이 재생되는 것이 아니므로 첨가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상적인 진폭 특성을 룸 커브라고 하고 청감적으로 평탄한 진폭 특성을 말합니다. 이것은 스피치 커브, 시네마 커브, ITUR에서 공고하고 있는 리싱 룸의 룸 커브입니다. 어느 특성이든지 고음은 전부 롤오프되는 특성입니다. 이것은 고음이 공기 중에서 흡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룸 커브 중에서 현재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룸 커브는 영화음향 시스템의 X 커브입니다. 스튜디오와 같이 좁은 공간에서는 스피커 특성이 고음까지 평탄하게 나타나지만 콘서트 홀과 같이 큰 공간에서는 고음까지 평탄한 특성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롤오프 정도는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며 공간이 클수록 고음의 롤오프가 급격합니다. 일반적으로 3에서 6kHz부터 감소되기 시작하여 6에서 12kHz에서 3에서 6dB per 옥타브 정도 감소되는 특성이 자연스러운 음질입니다. 이 특성은 굉장히 큰 공간에서 측정한 스피커의 진폭 특성입니다. 고음이 롤오프되어 있어서 이퀄라이저로 부스트를 합니다. 평탄한 특성이지만 이 고음의 롤오프는 공기 흡음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보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보정을 하면은 고음이 아주 강하게 들리고 부자연스럽게 들립니다. 이렇게 평탄한 특성보다는 이렇게 롤오프 되는 특성이 자연스러운 음입니다. 진폭 특성이 룸커브에 맞도록 보정되었다고 반드시 좋은 음질이 재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퀄라이저로 진폭 특성을 보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방법에 따라서 음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진폭 특성의 딥은 잘 지각이 되지 않지만 피크는 쉽게 지각이 됩니다. 따라서 진폭 특성의 피크 주파수만 커트하고 딥은 부스트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딥이 생긴 이유는 정제파나 컴필터 왜곡에 의해서 상쇄된 음일 수도 있고 상쇄된 음은 보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딥을 무리하게 보정하면 음질이 더 부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면 진폭 특성이 비교적 평탄하게 얻어지는 위치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보정을 해야 됩니다. 컴퓨터의 왜곡에 의해 생긴 딥은 직저음과 역이상인 반사음과 더해져서 음이 상쇄된 것이므로 이퀄라이저로 보정이 되지 않지만 외형상 진폭 특성이 보정된다고 해도 이것은 잡음 성분이며 음질이 더 나빠집니다. 정제파나 컴퓨터 왜곡에 의해 생긴 딥은 보정되지 않으므로 보정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음향적인 튜닝으로 보정해야 합니다. 이퀄라이저로 깊은 딥을 보정하기에 과도하게 부스트하면 앰프의 헤드룸이 감소되고 히스 자음도 증가되며 왜곡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퀄라이저의 슬라이드를 6dB 부스트하는 것은 앰프의 파워를 4배 증가시키고 스피커에도 4배 파워를 가하게 되므로 스피커가 파손될 수 있으므로 3dB 이상은 부스트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특정 주파수 슬라이드를 많이 부스트하여 보정하지 않고 이유다는 슬라이드를 같이 사용하여 적은 양으로 보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퀄라이저를 과도하게 부스트하면 위상 특성도 변하므로 최소한으로 부스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폭 특성을 부스트하여 보정하면 음질이 부자연스럽습니다. 특성은 평탄하게 보정이 됐지만은 굉장히 음질이 부자연스럽게 들립니다. 따라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컷을 내서 보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같이 피크를 컷을 내서 평탄하게 보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에도 레벨 기준을 여기에 두고 이 부분을 컷을 해서 평탄하게 만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에 이퀄라이저로 보정되지 않은 특성들을 보겠습니다. 에코, 플러터 에코, 음향 초점, 과다한 잔향은 보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 위치별 특성도 보정이 되지 않고 위상 특성도 보정이 되지 않습니다. 정제파와 컴퓨터 왜곡의 딥도 보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 스피커 설치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점들도 보정이 되지 않고 스피커 간의 간섭에 의해 생긴 피크 딥도 보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고음 스피커와 서브우퍼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보정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내용을 보겠습니다. 마이크를 설치한 지점에서 특성이 이렇게 평탄하게 보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 위치가 바뀌면은 특성이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자, 이 지점에서 튜닝을 해서 평탄한 특성이 얻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점에서는 전혀 다른 특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크로스오버 주파수에서 역위상이 때문에 딥이 생긴 것을 보정을 해도 음질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즉 크로스오버 주파수에서 위상에 의한 딥은 보정될 수는 있지만은 위상 특성은 보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딥은 이퀄라이저로 보정하지 않고 두 유닛이 정상 결합이 되도록 보정을 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위상 결합이 된 특성입니다. 또 정제파에 의해 부스트된 음은 커트가 되지만은 상쇄된 음은 이퀄라이저로 부스트해도 보정이 되지 않습니다. 음향 측정 시 바닥 반사함 위에 생긴 컴퓨터 왜곡의 딥을 스피커 특성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바닥 반사함 위에서 생긴 이런 딥을 스피커 특성으로 착각해서 부스트해서 보정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 컴퓨터 왜곡의 특성을 자동 EQ잉을 한 특성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자동으로 이퀄라이저로 레벨을 여기에 설정해서 보정을 했습니다. 피크는 보정이 됩니다. 그러나 딥은 부스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컴퓨터 왜곡의 피크는 이퀄라이저로 커트가 되지만 딥은 보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음향적으로 보정을 해야 합니다. 정제파에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노래방에 이음만 유독 소리가 증폭되어 울립니다. EQ로 보정이 가능한지요? 자, 이 경우에는 EQ로 보정이 되지 않습니다. 스피커 설치 위치라든지 다른 방법을 음향적인 방법을 사용을 해서 보정을 해야 되지 이퀄라이저로 피크를 커트한다고 해서 보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스피커 설치 위치가 적절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이퀄라이저로 보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 스피커를 스태킹해서 이렇게 불규칙해진 특성을 이퀄라이저로 평탄하게 보정을 해도 음질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또 우퍼와 서브우퍼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크로스오버 주파수에서 이렇게 딥이 생기는데 이것을 이퀄라이저로 부스트 한다고 해서 음질이 향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퍼와 서브우퍼는 반드시 이렇게 붙여서 설치를 해야 크로스오버 주파수에서 결합이 잘 됩니다. 우퍼와 서브우퍼의 결합이 잘 된 경우와 잘 되지 않은 경우의 특성입니다. 룸튜닝 작업은 스피커 시스템의 튜닝과 음향 시스템의 최적화 작업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스피커 시스템 튜닝과 시스템 최적화가 완벽하지 않으면 룸튜닝 작업에 의해 진폭 특성이 평탄해도 좋은 음질이 재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퀄라이저로 보정하지 않은 상태의 음질이 더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룸튜닝은 모든 음향 시스템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향 시스템 설계가 잘못되거나 스피커 설치 위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룸튜닝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룸튜닝으로 어떠한 의미든 보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음질이 좋아야 더 좋은 음질로 보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퀄라이저로 보정되지 않은 특성을 무리하게 보정하면 음질이 더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이퀄라이저는 음질을 보정하는 만능 기기가 아닙니다. 룸튜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음향 시스템 기술 15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